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입니다. 오늘은 신규 간호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당뇨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트로포민인데요. 이 약은 당뇨병 1차 약제고요. 한 1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아주 오래된 약인데요. 메트로포민은 나일락에서 추출한 성분이고 가격은 아주 싸고 효과는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약이고요. 적용 기전은 간에서 당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 당 흡수와 이용률을 증가해 가지고 혈당을 낮추는 거고요. 약물로는 다이아백스정하고 글루파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저혈당이라든지 아니면 체중 증가 이런 게 없고요. 오랫동안 안정성이 입증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고요. 하지만 이 메트로포민의 대표적인 단점이 소화장애가 한 복용 환자의 20에서 30% 정도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복부 팽만감이나 메스꺼움 또는 설사 이런 거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량으로 시작을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용량을 늘려가면서 적응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어, 또 드물게 뭐 유산산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고치 여과율이 뭐 30% 이하로 떨어진 신장 기능이 아주 안 좋은 사람한테는 이 약은 사용 금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설포닐 제제인데요. 이 약 또한 앞에서 말한 메트로포민만큼 오래된 약이고요. 주로 췌장의 베타 세포를 자극해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려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상품명으로는 다이그린정, 디아미크롱정, 디아릴정, 글로페스트정 등이 있고요. 이 약의 장점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아주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린다는 게 장점이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혈당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이 인슐린이라는 게 체지방을 축적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많이 찔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단점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기 위해서 췌장을 막 무리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이 빨리 망가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설포닌 제제는 저혈당과 체중 증가 그리고 췌장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라고 하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아주 마른 당뇨 환자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DPP-4 억제제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우리의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인크레틴 호르몬은 인슐린을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이 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자마자 이 DPP-4에 의해서 바로 분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DPP-4를 억제해 주는 게 바로 DPP-4 억제제예요. 그래서 DPP-4 억제제는 인크레틴 호르몬의 분해를 억제시킴으로써 인크레틴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상품명으로는 자누비아정, 트라젠타, 제미글로 등이 있고요. 이 약의 장점은 체중 증가와 저혈당이 없고 식후 혈당을 감소시켜 주는 건데요. 이유는 이 인크레틴 호르몬이 밥을 먹어야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밥을 먹으면 장에서 분비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좋은데요. 식사를 안 하면은 대신에 이 약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혈당이라든지 체중 증가 이런 것도 없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식욕 억제나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티아졸리딘 다운인데요. 이 티아졸리딘 다운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인슐린이 있을 때 뭐 간이라든지 지방 전육, 근육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인슐린 작용하는 부위에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상품명으로는 액토스정, 두배정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췌장의 베타소포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 약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써도 효과가 감소되거나 그렇지 않고 꾸준히 지속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또 부종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체액 조류로 인한 심부전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부종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 약을 다른 약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SGLT2 저해제인데요. 보통 당이 우리 혈액 중에서 너무 많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소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 소변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되는 과정에서 다시 신장에서 재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다시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약 같은 경우는 이 재흡수되는 과정에서
흡수되는 당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을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하게 하면서 이제 당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건데요. 상품명으로는 자디앙정, 포시카정, 슈슐레정, 스테글라트로정 등이 있고요. 이 약의 장점으로는 보통 하루에 200에서 300칼로리를 배출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나고요. 또 소변이 나가면서 나트륨도 함께 배출이 되면서 혈압 조절이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부전에도 효과가 좋아서 신부전 치료 재료도 지금은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췌장하고 인슐린을 건드리지 않고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기존의 약들은 대부분 다 췌장이라든지 인슐린 뭐 이런 거를 건드리면서 혈당을 조절해 주는 거라서 이 약을 사용하면은 중복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중복의 우려가 적고 단점으로는 반면에 이제 소변으로 당을 너무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요로 쪽에 간염이 있거나 또 칼로리를 너무 많이 이렇게 배출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하고 탈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로 간염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쌀이 너무 많이 빠진 경우에는 이 약을 다른 약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요즘에는 이 약을 복용하는 신부전 환자들 뭐 사망률이 아주 낮아졌다 해가지고 뭐 40% 정도가 감소됐다 해가지고 메트로포민보다 이 약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선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